자, 각설하고 윤희숙이 부동산 의혹이 있어서 의원직 사퇴,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야, 윤희숙이 의원직 사퇴한다고 할 때는, 야, 이 사람 굉장히 큰 그림 그리네 했는데, 구체적인 워딩으로 들어갔더니 쓰레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윤희숙이 큰 그림 그리는 거죠. 일단은 이깟 국회의원직에 망설이지 않겠다가 첫 번째일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 의원직 사퇴서가 계속 고집 부리지 않는 이상 사퇴서가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즐겁게 처리해 줄 거다라고 한 말 자체가 사퇴 처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퇴 안 하고 맞아요. 싶다이기도 하고, 다만 그 보수 세력한테는 임팩트 강하게 남겼죠. 별 문제 없다는데 윤희숙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퇴? 그래놓고 사퇴할 때는 다 민주당 다 권익위 나쁜 의도가 있고,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을 그렇게 뱉어냅니까? 그래놓고 사퇴의 비원이 상당히 좀 색깔이 바른 측면이 있고요. 윤희숙이 만약에 진짜로 진심으로 사퇴할 생각이었으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부동산 관련 이런 의혹을 받으면 안 된다, 내가 샘플로 가겠다라고 전체 진영을 욕하면서 퉁을 쳐야 이 사람이 국민적으로 뭐 다음 서울시장이나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탓을 민주당과 권익위 탓을 하고 나가는 거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쇼인 거지 그냥. 그렇지 않아도 윤희숙은 내가 봤을 때 비호감도 엄청 높은, 저쪽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윤희숙의 비호감도는 나경원, 이현주를 능가합니다. 진정성 없는 사람, 그의 목소리, 그의 이미지가, 비호감도 이렇게 높은 정치인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권익위 탓을 하고 나가면 누가 그걸 공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희숙은 뭐라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윤희숙이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두 개가 있을 텐데, 잘 알고 계신 바로 임차인입니다라는 얘기죠.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채는 임대를 주고, 그리고 올라와서 하나를 임차를 하는, 이게 임차인. 진짜로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이라는 것을 1도 모르는 사람이 그 쇼를 했습니다. 임차인 쇼. 그리고 전태일 열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다. 네, 윤석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번엔 또 뭔 놈의 쇼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뭘 움직여야 될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건 현재 여기서 사퇴를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본인이 대선을 출마한, 뭐예요? 망둥이잖아요. 그렇죠? 네. 망둥이기 때문에, 준표 형이 망둥이라고 했으니 망둥이죠. 홍준표가 굉장히 싫어했죠. 네, 세상에, 네, 야, 꼴뚜기. 네가 대선을 네. 보면 난 뭐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본인 꼴뚜기라고. 네. 국회의원 생활한 지 2년도 안 돼서 나는 임차입니다 한마디 떴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재명을 엄청 저격했다고 대선 후보 나가는 건 참 자기 그 근수 올리기. 이번에도 사실 근수 올린 것 같아요. 근수 올리기지. 그게 쇼지. 그러니까 대선을 나왔는데 안 되는 거 지도 알아. 예, 이미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해서 망둥이가 돼버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 알아. 그럼 여기서 대선을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사퇴를 해. 여기까지 계산을 해봤지. 1단계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사람들이 쌍수 들고 환영은 안 한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에 아무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막 되게 유력 대선 주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 영향을 못 줘.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내가 대선 주자 사퇴합니다. 대선 후보 사퇴합니다. 의원직 사퇴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난 여기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윤상현, 홍준표 이런 애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어 들어오는 거, 스리슬쩍 기어 들어오는 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그냥 탈당을 해버리게 되면은 언제든 스리슬쩍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결국 뭐 중요한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한묶음이 돼요. 한무리가 되는데, 의원직을 다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헌법 개정 저지선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한둘만 빠지면, 쟤네들이 지금 인원이 한둘밖에 초과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극구 만류를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불려주게 될 겁니다. 지금 분석이 너무 나갔어요. 이렇게 안 똑똑한가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언론들이 개헌 저지선 무너진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무슨 법 하나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개헌까지 가?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보고.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아니, 탈당했다 치더라도 그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민주당은 여전히 180석이에요. 네네. 보유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예를 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후보를 치열하게 공격한 저의 사직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무슨 법률적인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윤희숙 사직서를 처리해 주는 게
윤희숙 처리해 주는 게 더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굳이 윤희숙이 저기 깨끗한 척하고 나가버리면은 민주당한테 좋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국회의원들 사직서 하나 처리하는 게 사표되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이 많아지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직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어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무슨 개헌 조치선은 이런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대선 주자로 나가겠다라고 자기가 튀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관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봐봐. 너 아무 문제 없다며.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윤희숙의 메시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의혹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임지고 사퇴합니다라고 끝나면 진정성이 있어서 윤희숙 괜찮은 정치인에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이걸 봐봐요. 권익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야당 의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냐.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으니 정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했고요. 윤희숙을 흠집 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180석 국회의원들을 권익위 조사 의뢰를 합니까? 이건 LH 사태와 연결 지어갖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는데 무슨 권익위에 나쁜 의도가 있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KDI 출신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아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평가도 틀리고 이쪽 평가도 틀리고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결국 한통속이기 때문에 윤희숙을 쫓아내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대선에 승리하려고 윤희숙을 바로 쫓아낼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건 이러나 저러나 둘 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 한들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희숙이 계산을 잘한 거죠 지금. 스포트라이트 받고 나는 어차피 사퇴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못할 거 아니까 누가 날 표결해서. 사퇴시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배포 크게 던졌는데 아무도 나의 사퇴를 원하지 않아서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간다. 이제 가증스러운 건 이준석하고 윤희숙이 자꾸 눈물쇼 있잖아요. 줍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의원님, 의원직 사퇴를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서로 눈물 글썽이. 그러니까 이게 윤희숙 자체가 정말 뜰 수 있는 기회를 이상하게 발로 차는 케이스예요. 사퇴할 수도 있고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보수층 입장에서는 윤희숙 사퇴가 그렇게 막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윤희숙보다 더한 사람들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윤희숙은 이쪽에 서울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의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퇴 카드를 던져서 그게 서울시장 선거든 다음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뭔가 카드로 써먹겠지만 이런 식으로 권익위의 의도를 의심하고 뭐 민주당을 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그냥 관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몸값을 불리려면 박덕흠하고 전복민을 안고 논 개처럼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 나가니까 당신들 같이 나가 이렇게 나가면 그럼 윤희숙을 정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윤희숙은 지금 이 다음에 출구가 뭐야?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대선 후보 사퇴했죠. 지금 이거 사퇴하지도 않을 의원직 사퇴 주장했죠. 얘는 지금 출구가 없어요. 자기 부동산 논란은 무마시키는 거죠. 요게 이제 이를테면은 2016년에 세종시 전 의면 신방리 논 1만 871평방미터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윤희숙 아버지가. 그래서 윤희숙 아버지 대신에 현지 주민이 벼농사를 짓고 매년 쌀 7가마니를 지불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권익위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의심 있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조사한 뒤에 당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농지법 위반이 가장 큰 부동산 투기 문제.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2개란 말이에요. 또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세종시야. 더군다나 KDI 출신이란 말이에요. 세종시가 조금 더 커진다거나 하는 예를 들면 행정수도가 더 커진다거나 하는 그걸 대비해서 농사를 안 지을 거면서 땅을 사들였을 것을 의심하는데 문제는 윤희숙이 그 정보를 아버지한테 줘서 샀을 개연성이 있는데 지금 얘들은 교묘하게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냥 괜히 심심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노후를 지내려고 농사를 지내려고 땅을 산 게 아니라 어떤 개연성도 없는 지역에다가 자기 딸이 근무했던 그 지역에다가 논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냥 놀리기 그러하니 거기다 임대를 줬던 거란 말이에요. 소작을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투기 의심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전이면을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오빠의 본 적이 여기 충남 전이면이어가지고 세종시 전이면 여기여가지고 알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벌판, 들판, 농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공장, 생산 연구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이게 확실하게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농지보다는 공장이 정말 많이 들려와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준석이랑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을. 윤희숙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불법 거래하거나 투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셀프 면제를 해줬죠. 그러니까 윤희숙은 이게 더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제 국민권익위가 이제 국민의힘도 조사를 할 거다라고는 이야기가 되니까 윤희숙 아버지가 주소를 세종시로 다시 옮겨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실상 내 돈인데 자식, 부모한테 그 돈을 주고 내가 직접 하는 걸 피해 나가는 그런 구조. 투기의 기본은 차명거래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때 부인과 남편은 경제 공동체예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지만 아버지와 자식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기를 함에 있어서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 뭔가 더 커질 거라는 거, 그 도시가 개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 땅을 사게 한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국민의힘은 그걸 어떻게 털었냐면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이준석 나이브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특정의 돈을 갖고 있거나 재산이 많은 자식이 부모나 또는 자기 자식한테 요거를 편법으로 뭔가를 하는 차명, 일종의 차명이죠. 그 구조인데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판단은 지들이 한 거고요.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대놓고 국민권익위가 나를 의심했으므로 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도 사퇴하겠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냔 말이야. 이건 충실히 소명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정치인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LH 사태 때 충분히 다뤘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변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 이건 최은순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그 사람의 땅이 강제 수용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투기를 한 것이냐. 수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라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땅의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땅이 수용된 것이 아니다는 이 사람에게 그 면피를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의혹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본인이 사고 싶은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걸려. 그러면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윤희숙 아버지는 선한 분이에요. 네, 이 세종시에 이 땅을 살 생각이 없다고. 이게 뭔지도 몰라. 뭔지는 모르시는 분인데 윤희숙이 등 떠밀어가지고 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신 거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사 기간에만 주소를 왜 바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또 옮기게 되는 거고 이게 이 아버님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합리적인 의식이 안 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억울하다고 봐줄 수가 없는 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이혼한 척까지 탈탈 털었던 검찰이 있었는데 뭐 이제 자기 아버지 땅? 이거는 당연히 공직자로서 재산 공개할 때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예.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현재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이에요. 딸은 거기서 오래 근무를 했고요. 윤희숙 아버지가 거기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을 사들였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그렇죠. 투기를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준석이 좀 골 때리는 게 얘가 뭐 20, 30대 전폭적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다 그러는데 이런 식의 소명을 하면요. 나는 아버지랑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우연치 않게 내가 근무했던 세종시에 땅을 샀는데 우연치 않게 난 몰랐다. 만약 이런 식의 그 변명을 한다고 치면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한 무경만 제외하고는 다 사실상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윤석열과의 그 싸움 뭐 일합 이런 걸 떠나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이 시기에 이준석의 효용 가치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해야겠다. 개불 유언병하네. 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윤희숙 같은 경우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국힘당하고 뭐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편합니다. 양쪽 모두 다 권익위 조사에서 12명이 적발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전원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아직까지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초강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원 탈당을 권유를 하는 것보다 더 세게 나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이 6월 달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발표가 났던 게 6월 7일이었는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8월 22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셀프 면제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셀프 면제가 지금 우리 얘기한 대로 본인의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과 상관없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5명에 대해서 셀프 면제를 시켜주면서 이미 매각을 했거나 처분을 예정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희숙은 과도하게 눈물까지 같이 흘려주는데 나머지 윤석열 캠프에 있는 5명 있잖아요. 우리 지금 표로 정리된 다른 섹션에서 그래요? 할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캠프를 정밀 타격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앞에서는 국민의힘 강하게 징계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어떤 부분 딱 정확한 목적이 있는 부분에서는 강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 다시 내 편으로 껴안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새날 대표인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상대방 말을 듣든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죠. 내가 마차님을 싫어하고 시민님을 좋아한다고 쳐. 둘이 분쟁이 났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이야기를 더 수용해 줄까요? 신민이요. 자, 그렇고요. 자, 윤희숙은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왜 그 아버지는 딸이 근무하는 지역에 논을 사고도 아까 꽤 넓었거든요. 거기 해년마다 쌀 7가마니만 받았을까요? 미스테리로 남아야지. 딸이랑 아무 상관없다. 2016년에 내가 그 땅을 산 이유는 세종시란 도시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농사 짓고 살기 위해 내려가 할 목적이었다. 누가 봐도 의심 갈 만한 상황이잖아. 내곡동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내곡동이랑. 내곡동에서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돈만 받고 지금 빌려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7석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 내곡동하고 완전히 싱크로율 100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윤석열 캠프에 있던 한무경 이런 사람들은 좀 심각하니까 이제 제명까지 결정을 했는데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의 효과는 이제 사실상 오늘 이번으로 끝났다고 봐요. 이준석은 저기서 그냥 녹취나 하고 계시는 당대표 놀이하고 계시는 분으로 저는 생명이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진정성 하나도 없는 그런 짓인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